새벽 5시 부산국제시장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동만의 하루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어긴 적 없는 일과였죠. 그는 조용히 포장마차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칼에는 장인의 혼이 있고 도마에는 세월이 묻어난다. 동마는 늘 이렇게 중얼거리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손에 잡힌 칼의 무게감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면서도 그는 여전히 정확하고 빠른 손놀림으로 재료들을 손질했습니다. 파를 썰고 양파를 다지고 고기를 토막내는 모든 동작이 리듬감 있게 이어졌어요. 아침 6시가 되자 시장이 조금씩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동만의 포장마차 앞으로 첫 손님이 다가왔어요. 김 사장이었죠. 김 사장아, 오늘도 일찍 나왔네요. 동만은 능숙하게 국수를 삶으며 말했습니다. 김 사장은 이미 15년째 단골이었어요. 그들 사이엔 별다른 주문도 필요 없었죠. 동만 형, 오늘은 좀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요? 김 사장의 말에 동만은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거울을 본 적도 없는데 피곤함이 얼굴에 드러나나 봐요. 사실 요즘 부쩍 몸이 무거웠거든요.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저녁이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나이가 나이인데 뭐 별거 아니에요. 동만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속으론 걱정이 많았어요. 이 나이에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거든요. 특히 며칠 전부터는 손목의 통증도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시장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람들로 북적이고 동만의 포장마차 앞에도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그는 능숙하게 여러 개의 펜을 동시에 다루며 주문을 받아냈어요. 하지만 예전보다 확실히 속도가 느려졌다는 걸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잠깐의 여유가 생겼을 때였어요. 동만은 의자에 앉아 허리를 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아들 한준호였죠. 아버지. 준호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35살의 준호는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며 나름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준호야, 무슨 일로 이 시간에? 동만은 반가우면서도 의아했어요. 평일 오후에 아들이 시장에 나타나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아버지,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왔어요. 준호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동만은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부자는 포장마차 한쪽 구석에 앉았습니다. 무슨 얘기인데? 아버지, 이제 그만 쉬시는 게 어떨까요? 40년이면 충분히 하신 것 같은데. 준호의 말에 동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상했던 말이긴 했지만 막상 듣고 보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난 아직 멀쩡해. 동만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버지 나이를 생각해 보세요. 72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실 건가요? 부자 간의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동만은 40년 동안 지켜온 이 자리가, 이 포장마차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는 걸 아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속이 상했어요. 그날 저녁 한동만의 집안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딸 미영과 사위 장현수, 그리고 아들 준호까지. 동만의 아내 순자는 며칠 전부터 준비한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차려냈어요. 오늘은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나? 온 식구가 다 모이네. 순자가 밝게 말했지만 식탁 분위기는 어딘가 무거웠습니다. 동만은 젓가락을 들면서도 계속 무언가를 고민하는 듯 했어요. 오후에 준호와 나눈 대화가 내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미영은 아버지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동만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심을 굳힌 듯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다들 들어봐. 내가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겠어. 가족들의 시선이 모두 동만에게 쏠렸습니다. 순자도 손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봤어요. 나 이제 나이야. 40년 동안 해온 일인데 언젠가는 그만둬야 할 때가 오겠지.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에 나눈 이야기의 연장선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결정했어. 이 점포, 내 부부에게 주마. 동만의 말에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영은 눈을 크게 떴고 현수는 표정을 감추려 애쓰고 있었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 나와 내 철학을 존중하며 함께 지켜가야 한다는 거야. 동만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40년 동안 쌓아온 신념이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미영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어요. 그녀는 아버지의 결정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수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만 그의 표정엔 미묘한 변화가 있었어요. 동만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위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읽어냈거든요. 현수야, 이 일이 만만치 않아. 새벽 5시부터 밤늦게까지 1년 365일을 쉬지 않고 해야 하는 거야. 동만의 말에 현수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아버님, 물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 맞게 좀 바꿔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말에 동만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뭘 바꾼다는 거야? 현수는 잠시 주춤했지만 곧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메뉴도 현대식으로 바꾸고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해서 젊은 손님들을 더 많이 끌어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배달 서비스도 시작하면. 그만해. 동만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식탁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내가 40년 동안 지켜온 게 뭔지 아냐? 단순히 돈만 버는 게 아니야. 이 맛, 이 정성, 이 모든 게 다 의미가 있는 거라고. 현수의 얼굴에 불만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아, 그렇죠. 아버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동만은 이미 사위의 진심을 읽었습니다. 현수가 점포를 단순한 사업 아이템으로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미영이 어색한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열심히 배워서 아버지 뜻대로 이어나가겠어요. 순자도 거들었어요. 여보, 좋은 일인데 왜 그렇게 심각해? 우리 사위도 열심히 할 거야. 하지만 동만의 마음은 이미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점포를 넘겨주겠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식사가 끝난 후 현수는 화장실에 가면서 미영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낡은 포장마차로 얼마나 벌겠어. 좀 현대적으로 바꿔야 제대로 된 돈을 벌 수 있는데. 미영은 남편의 말에 불안감을 느꼈어요. 아버지와 남편 사이에서 어떤 갈등이 생길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동만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사위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 눈빛에서 본 것은 감사함이 아니라 계산적인 욕심이었습니다. 점포를 넘겨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현수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본격적인 변화에 나섰어요. 새벽부터 시장에 나와서 이것저것 둘러보며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동만은 평소처럼 새벽 5시에 포장마차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현수가 이미 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손에는 줄자와 메모지를 들고 있었고요. 아버님, 일찍 오셨네요. 저 지금 공간 활용도를 측정하고 있어요. 현수의 말에 동만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뭘 측정한다는 거야? 이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방법을 찾고 있어요. 요즘은 인스타그램 같은 SNS가 중요하거든요. 사진 찍기 좋게 인테리어를 바꿔야 해요. 동마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위의 머릿속엔 장사만 있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현수의 계획은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는 인테리어 업체 직원들을 불러와서 포장마차 안팎을 둘러보게 했어요. 동만이 40년간 사용해온 낡은 도구들을 하나씩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런 오래된 건 다 치워야죠. 깔끔하고 모던한 느낌으로 바꿔야 해요. 업체 직원이 동만의 도마를 가리켰을 때 현수는 주저없이 말했어요. 저것도 버려주세요. 너무 낡아서 비위생적으로 보여요. 그 순간 동만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도마는 25살 때 장인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었거든요. 47년을 함께한 동반자 같은 존재였어요. 잠깐 그건 동만이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현수는 이미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 칼들도 다 새 걸로 교체하고요. 요즘엔 스테인리스 스틸 칼이 좋거든요. 동만은 말문이 막혔어요. 그 칼들은 하나하나 다 사연이 있었거든요. 어떤 건 아버지가 쓰시던 것이고 어떤 건 장사를 시작할 때 처음 산 것이었습니다. 현수야, 그런데 그것들이 아버님, 시대가 변했어요. 요즘 손님들은 깨끗하고 세련된 걸 좋아해요. SNS에 올리기도 좋아야 하고요. 현수는 동만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계속 업체 직원과 이야기했습니다. 동만은 서서히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동만이 포장마차에 갔을 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소중한 도마와 칼들이 모두 창고로 치워져 있었어요. 대신 반짝이는 새 도구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새 앞치마를 두르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아버님, 어떠세요? 훨씬 깔끔해졌죠?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홍보할 거예요. 동마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거든요. 브랜드 리뉴얼도 생각하고 있어요. 동만 할아버지의 전통 맛집, 이런 식으로 마케팅하면 어떨까요? 현수의 말에 동만은 더욱 착잡해졌습니다. 자신이 할아버지로 취급받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녁 동만은 집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써온 일기장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른 목적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펜을 들고 첫 줄을 썼어요. 9월 15일 사위 전통 도마를 버림. 나를 무시한 첫날. 글자 하나하나에 서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만은 계속해서 적었어요. 47년을 함께한 도마. 장인 김봉식 옹에게서 물려받은 소중한 유산. 현수는 그저 낡은 나무 토막으로만 보았다. 수첩을 덮으면서 동만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과연 점포를 넘겨준 것이 옳은 결정이었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며칠 후 미영이 시장에 들렀을 때 아버지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버지, 요즘 많이 조용하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동만은 쓸쓸히 웃었어요. 괜찮아. 나이 들면 원래 말이 줄어드는 거야. 하지만 미영은 아버지의 표정에서 깊은 상처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그날 밤 현수는 미영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 매출이 지난달보다 20%나 늘었어. 역시 현대적으로 바꾸길 잘했지? 미영은 남편의 말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매출이 늘어난 건 좋지만 아버지의 표정이 자꾸 신경 쓰였거든요. 동만은 그날 밤에도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9월 20일 매출 증가를 자랑하는 사위.
하지만 진짜 맛은 사라져가고 있다. 10월이 되자 국제시장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시에서 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오래된 포장마차들과 좌판들을 정리하고 깔끔한 상가로 바꾸겠다는 계획이었어요. 동만은 시장 상인의 회의에 참석해서 자세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기존 점포 운영자들에게 우선 분양권을 주겠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죠. 일정한 자금력을 증명해야 하고 현대적인 운영 계획서도 제출해야 했습니다. 동만 형, 이거 좋은 기회 아니에요? 이제 제대로 된 가게를 가질 수 있잖아요. 옆자리에 김 사장이 흥미롭게 말했지만 동만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40년간 지켜온 이 자리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생각에 착잡했거든요. 집에 돌아온 동만이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하자 현수의 눈이 번쩍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드디어 제대로 된 상가를 가질 수 있겠어요. 현수는 즉시 계산기를 꺼내 들었어요. 분양가와 인테리어 비용, 운영 자금까지 꼼꼼히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출받을 방법도 알아봐야겠어요. 요즘 상가 대출 금리가 괜찮거든요. 동만은 사위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현수에겐 이 모든 것이 사업 기회로만 보이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현수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을 돌아다니며 대출 상담을 받고 인테리어 업체들과 미팅을 잡았어요. 심지어 브랜드 컨설팅 회사까지 만났습니다. 여보, 이번이 정말 기회야. 프랜차이즈로 확장할 수도 있어. 동만 할아버지의 맛집, 이런 브랜드로 말이야. 미영은 남편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면서도 불안했어요. 뭔가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현수 오빠 아버지 의견도 들어보면서 천천히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하지만 현수는 이미 계획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니야, 미영아. 이런 기회는 놓치면 안 돼. 이제 곧 우리 시대가 올 거야. 현수의 말에서 동만은 위험한 신호를 감지했어요. 우리 시대라는 표현에서 자신은 빠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날 저녁 현수는 동만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분양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을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업자 등록증이랑 토지 관련 서류들 말이에요. 동만은 잠시 현수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내가 알아서 할게. 현수는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연히 자신이 처리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버님, 제가 해도 되는데요. 요즘 이런 일은 젊은 사람이 하는 게 나아요. 아니야, 내 일은 내가 한다. 동만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현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동만은 혼자서 구청에 갔습니다. 토지 소유권과 상가 분양권에 관한 모든 서류를 자세히 확인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든 권리를 자신의 명의로 유지하기로 한 거죠. 동만은 사위의 진심을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과연 현수가 자신과 전통을 존중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사업만 생각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동만은 순자에게만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분양권은 내 명의로 신청했어. 순자는 남편의 결정을 이해했습니다. 요즘 현수의 행동을 보면서 그녀도 걱정이 많았거든요. 잘했어요, 여보. 성급하게 넘겨줄 일이 아니에요. 한편 현수는 은행에서 대출 승인을 받았다며 들떠 있었습니다. 미영아, 3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대. 이제 정말 제대로 된 가게를 만들 수 있어. 하지만 정작 분양 신청 결과는 며칠째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현수는 초조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분양 신청 어떻게 됐어요? 동만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아직 진행 중이야.
현수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섣불리 추궁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동만은 다시 수첩에 기록했어요. 10월 12일 분양권 신청. 사위의 탐욕을 시험하는 날. 과연 그가 진정 우리 가족을 생각하는지 아니면 돈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동만의 시험은 시작되었고 현수는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진실이 드러날 순간이 올 터였어요. 분양 신청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현수의 초조함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은행 대출은 승인받았지만 정작 분양권이 없으면 소용없는 일이었거든요. 현수는 매일 동만에게 진행 상황을 물어봤지만 동만은 애매한 대답만 반복했어요. 그날도 평소와 같이 점심시간 장사가 한창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줄을 서 있고 동만은 구석진 자리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지켜온 습관이었죠. 바쁜 와중에도 항상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는 것 말입니다. 현수는 새로운 메뉴를 시험해 보겠다며 이것저것 만들어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손님들의 반응은 시원찮았습니다. 아저씨, 이거 맛이 예전 같지 않네요. 뭔가 달라졌어요.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투덜거렸습니다. 현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 죄송합니다.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해 봤는데 그때 동만이 조용히 일어나서 손님에게 다가갔습니다. 김 사장님 죄송해요. 제가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동만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재료를 손질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쓰던 양념과 조리법으로 말이죠.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할게요. 현수가 말렸지만 동만은 이미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곧 정통 맛의 음식이 완성되었어요. 역시 이 맛이에요. 이게 바로 동만 아저씨 음식이죠. 김 사장이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며 현수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자신의 요리가 부정당한 기분이었거든요. 점심시간이 절정에 달했을 때였어요. 손님들이 가득한 상황에서 동만이 평소처럼 구석진 테이블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현수에겐 거슬려 보였어요. 새로운 손님들이 자리가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동만이 여유롭게 식사하는 모습이 영업에 방해가 된다고 느꼈거든요. 현수는 결국 참지 못했습니다.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동만에게 다가갔어요. 아버님, 현수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동만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님, 지금 손님들이 자리가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동만은 차분히 물었지만 이미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있었어요. 주변 손님들도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시끄럽게 하지 말고 구석에서 조용히 계세요. 영업에 방해가 돼요. 현수는 말과 동시에 동만의 밥상을 거칠게 치워버렸어요. 그릇이 덜그럭 소리를 내며 움직였습니다. 순간 포장마차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손님들의 시선이 부자에게 쏠렸습니다. 동만의 얼굴이 굳어갔어요. 현수야. 동만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이미 돌아서서 다른 손님을 받고 있었어요.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장인어른한테. 김 사장이 작은 목소리로 혀를 찼어요. 요즘 사위들 참 버릇 없어. 나이도 어린 놈이. 다른 단골 손님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만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얼굴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실망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시장 곳곳에서 그 이야기가 퍼져나갔어요. 한동만 형이 사위한테 모욕당했대. 그래, 그 양반이 40년을 여기서 장사했는데. 상인들은 붕괴했습니다. 동만은 시장에서 존경받는 어른이었거든요. 그런 그를 젊은 사위가 공개적으로 무시했다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온 동마는 말이 없었습니다. 순자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지만 그는 그저 고개만 저었어요. 밤늦은 시간, 동마는 작은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엔 평소보다 굵은 글씨로 적기 시작했어요. 10월 18일, 밥상 치워짐. 존중과 약속 완전 파기. 글자 하나하나에 분노와 서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마는 계속해서 썼어요. 손님들 앞에서 당한 모욕. 40년 쌓아온 신뢰와 존경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수첩을 덮으면서 동만의 눈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어요. 뭔가 큰 결심을 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한편 현수는 그날 일에 대해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오히려 매출이 예전보다 늘었다며 미영에게 자랑했습니다. 오늘 매출이 꽤 괜찮았어. 역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중요해. 미영은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도 뭔가 불안했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다음날 시장에 나간 동만을 본 상인들의 반응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중하게 인사했고 현수를 보는 시선은 차가워졌어요. 동만은 그날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중대한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분양조합 명단이 발표되는 날이었습니다. 현수는 새벽부터 들떠 있었어요. 드디어 자신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점포 주인으로 등재될 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오늘이야, 미영아. 오늘 우리 이름이 올라가면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현수는 스마트폰을 들고 벌써부터 SNS에 올릴 글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성공한 사업가로 거듭나는 순간을 기록하고 싶었거든요. 오전 10시 시장관리사무소 앞에 상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분양조합원 명단이 게시판에 붙을 예정이었어요. 현수도 그 자리에 있었죠. 드디어 관리사무소 직원이 나와서 명단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수는 설레는 마음으로 다가갔어요. 하지만 명단을 본 순간 현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곳에 적힌 이름은 장현수가 아니었거든요. 포장마차 구역 3번지 주인 한동만. 현수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모든 권리는 여전히 시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 상인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역시 땅 주인은 따로 있었네. 김 사장이 중얼거렸어요.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수 씨가 설치더니 정작 주인은 동만 형이었구나. 박 사장도 피식 웃었어요. 상인들 사이에서 현수에 대한 시선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급히 포장마차로 달려갔습니다. 동만은 평소처럼 조용히 재료를 손질하고 있었어요. 아버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현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동만은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어요. 무슨 일이 뭐야? 분양 명단 말이에요. 왜 제 이름이 없어요? 동만은 천천히 칼을 내려놓고 현수를 바라봤습니다. 당연하지. 내 땅이고 내 점포니까. 그 말에 현수는 당황했어요. 점포를 물려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법적 소유권은 여전히 장인어른에게 있었던 거죠. 하지만 아버님이 저희에게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주긴 줬지. 장사할 권리를 말이야. 하지만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얘기는 안 했어. 동만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는 점포를 운영할 권리만 준 거였어요. 소유권까지 넘긴다는 말은 한 적이 없었습니다. 현수는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내 도마 버리고 내 칼 치우고 내 밥상 치운 게 열심히 한 거야? 동만의 목소리에도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그건 사업을 위해서. 사업? 내가 생각하는 사업이 뭔지 이제 알겠어. 나와 내 철학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돈만 생각하는 거지. 현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왜 주신다고 하셨어요? 저 혼자 바보가 된 거네요. 바보는 무슨. 내가 약속을 안 지켜서 그런 거지. 약속이요? 나와 내 철학을 존중하며 함께 지켜가겠다고 했잖아. 그런데 내가 한 게 뭐야? 동마는 현수가 해온 모든 일들을 하나씩 열거했어요. 전통 도구들을 치운 것, SNS 홍보만 외친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신을 무시한 것까지. 현수는 궁지에 몰렸다는 걸 느꼈습니다.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아버님, 그럼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건 내가 정해야 할 일이야. 내 조건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현수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그동안 꿈꿔온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아버님,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동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회는 이미 줬어. 내가 스스로 버린 거야. 그 순간 현수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더 이상 여기서 일 안 해요. 미영이도 데려갈 거예요. 동마는 잠시 망설였어요. 딸이 걱정되긴 했지만 이미 선을 넘은 사위에게 더 이상 양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 현수는 동만의 단호한 태도에 더욱 분노했어요. 후회하실 거예요. 저 없으면 이 낡은 포장마차로 얼마나 버시겠어요. 그런 내가 없어도 40년 동안 잘 살아왔어. 현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화난 표정으로 포장마차를 나갔어요. 동마는 혼자 남겨진 포장마차를 둘러봤습니다. 새로 바뀐 도구들과 인테리어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제 다시 자신의 방식으로 돌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동마는 수첩에 마지막 기록을 남겼어요. 10월 23일 진실이 드러난 날. 이제 마지막 반격을 준비할 때다. 동만의 눈에는 새로운 결심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시장 재정비 조합 사무실에서 최종 보상금 배분 회의가 열렸습니다. 점포 소유주들은 모두 모였고 현수와 미영도 마지막 희망을 품고 참석했어요. 조합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이번 재정비 사업으로 기존 점포 운영자분들에게 보상금과 이주 대책비를 지급하게 됐습니다. 현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자료를 받아들었어요. 그동안 준비했던 대출금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거든요. 하지만 조합장의 다음 말이 그의 희망을 산산조각냈습니다. 보상금은 토지 소유권자와 건물 소유권자에게만 지급되며 단순 운영권자에게는 이주 대책비 200만 원만 지급됩니다. 현수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미영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합장님, 그럼 저희는? 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장현수 씨 부부는 운영권자로 분류되어 이주 대책비 200만 원이 전부입니다. 그 말에 현수는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동안 꿈꿔온 수억 원의 보상금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한편 동만의 이름이 호명되었을 때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한동만 씨는 토지 소유권과 영업권을 모두 보유하고 계시므로 보상금 3억 5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역시 동만 형이야. 40년 동안 차곡차곡 준비해온 게 다르네. 김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양반 해안이 대단해. 일찍부터 토지까지 사두셨구나. 동만은 담담한 표정으로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감보다는 깊은 아쉬움이 서려 있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현수와 미영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200만 원으로는 그동안 받은 대출금을 갚기도 어려웠거든요. 아버지, 미영이 동만에게 다가왔어요.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미영아, 동만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지 않았어요. 딸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미영이 울먹이며 말했지만 동만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수도 결국 동만 앞에 섰어요. 그동안의 자존심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동만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현수야, 늦었어. 동만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는 칼과 도마의 무게를 몰랐다. 그래서 모든 걸 잃은 거야. 동만의 말에는 47년간 쌓아온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칼에는 장인의 혼이 있고 도마에는 세월이 묻어난다고 했잖아. 그런데 넌 그것들을 쓰레기처럼 치워버렸지. 현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어요. 다시 처음부터 배우겠습니다. 하지만 동만은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부터라는 게 있나? 신뢰라는 건 한 번 깨지면 다시 붙일 수 없는 거야. 동만은 현수를 내려다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내 밥상을 치운 그날 이미 모든 게 끝났어. 40년 동안 쌓아온 존중과 신뢰를 내가 한순간에 무너뜨렸거든. 현수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아버님, 그럼 정말 끝인가요? 끝이야. 적어도 너와는 말이야. 동만은 미영을 바라봤어요. 미영아, 넌 내 딸이니까 언제든 집에 돌아와. 하지만 현수는 안 돼. 미영은 아버지와 남편 사이에서 괴로워했어요. 아버지, 저희 부부를 갈라놓으실 건가요? 아니야. 선택은 내가 하는 거야. 나는 그냥 문을 열어둘 뿐이야. 현수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모든 걸 잃었거든요. 그날 저녁 동만은 마지막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11월 15일 심판의 날. 정의가 승리했다. 하지만 가족을 잃은 마음은 여전히 아프다. 동만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승리했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화합이라는 더 큰 가치를 잃었거든요.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는 동만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깊어졌어요. 역시 동만 형은 다르네.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시는구나. 하지만 동만 자신은 과연 이것이 옳은 선택이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보상금을 받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동만은 40년간 지켜온 포장마차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손에 익은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고에서 찾아낸 옛 도마와 칼들이 그의 손에 다시 들려졌어요. 현수가 버렸다고 생각했던 것들이었는데 동만이 미리 안전한 곳에 보관해둔 것이었습니다. 역시 이게 내 손에 맞네. 동만은 오래된 칼을 들어보며 미소 지었어요. 47년 전 스승에게서 받은 그 칼의 무게감이 여전히 친숙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씩 작별 인사를 하러 왔어요. 동만 형, 정말 수고 많았어요. 형이 없으면 이 시장이 허전할 거예요. 김 사장이 아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모료 김 사장님, 오랫동안 단골로 있어줘서 고마웠어요. 동만은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있었기에 40년을 버틸 수 있었거든요. 형은 이제 뭐 하실 거예요? 글쎄요, 집에서 좀 쉬다가 작은 작업실이라도 하나 차려볼까 해요. 동만은 이미 계획이 있었어요. 집 근처에 작은 공간을 하나 얻어서
진짜 자신만의 방식으로 요리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 동마는 홀로 포장마차에 앉아 있었어요. 새벽 5시, 평소 일어나는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나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어요. 미영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다가왔어요. 아버지, 미영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한 달 동안 연락을 못한 것이 미안했거든요. 미영아, 왔구나. 동마는 반갑게 딸을 맞았어요. 아무리 서운해도 딸은 딸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동안 연락도 못 드리고. 괜찮아. 내 입장도 이해해. 동마는 정말 이해하고 있었어요. 딸이 남편과 아버지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았거든요. 현수는 어떻게 지내? 미영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힘들어해요. 매일 후회한다고, 아버지께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럼 너는? 저는 아버지 편이에요. 처음부터 그랬어야 했는데. 미영의 말에 동만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아버지, 저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아버지는 언제든 내 편이야. 미영은 아버지의 품에 안겼어요. 한 달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며칠 후, 동마는 집 근처에 작은 작업실을 얻었어요. 예전 포장마차보다 훨씬 작았지만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예전 도마를 작업대 위에 올려놓고 새 칼로 칼집을 내기 시작했어요. 나무에 스며든 세월의 흔적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전통을 지킨 자만이 마지막까지 남는 법. 동마는 혼잣말을 하며 도마를 어루만졌어요. 이 도마 위에서 얼마나 많은 음식이 만들어졌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했는지 생각하니 뿌듯했습니다. 작업실 문을 열어놓으니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고개를 들이밀었어요. 어르신, 여기서 뭐 하세요? 음식 좀 만들어 볼까 해서요. 그럼 저희도 먹을 수 있나요? 동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음식을 대접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거든요. 그날 저녁, 동마는 국제시장을 찾았어요. 예전 자리는 이미 새로운 상가 공사가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시장의 불빛은 여전히 분주했어요. 새로운 상인들이 들어오고 또 다른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동마는 시장을 한 바퀴 돌며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4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동만의 마음은 고요했어요. 갈등은 끝났고 분노도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삶의 지혜와 자신을 지켜낸 자존심뿐이었어요. 그날 밤 동만은 마지막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12월 첫째 날 새로운 시작. 40년의 여정이 끝나고 새로운 길이 열렸다. 비록 가족을 잃었지만 내 신념은 지켜냈다. 이제 진짜 내 방식으로 살아보자. 동만은 수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빛이 고요히 비치는 밤이었습니다. 며칠 후 작은 작업실에서 동만이 만든 음식을 맛본 동네 사람들이 입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정말 맛있어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어르신,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동만은 늘 같은 대답을 했어요. 40년 동안 시장에서 배웠습니다. 사람들한테서 말이에요. 그의 새로운 시작은 조용했지만 진실했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영이 작은 작업실을 찾아왔어요. 그녀는 아버지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역시 아버지 음식이 최고예요. 동마는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소중한 것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칼에는 장인의 혼이 있고 도마에는 세월이 묻어나지.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진짜 맛을 만들 수 있는 거야. 동만의 철학은 변하지 않았고 그것이 그를 마지막까지 지켜준 힘이었습니다.